안녕하세요.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학폭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학폭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마폭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피디님 혹시 마폭이 뭔지 아시나요? 맞고소, 쌍방 폭행 뭐 이런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맞고소에서 유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신고했는데 나중에 그 가해 학생이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마폭이라고 합니다. 마폭은 실질적으로 가해 학생이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해 학생 조치를 낮추기 위해서 마폭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사실 이런 점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폭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마폭이 어떤 경우냐면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학교에 가해 학생을 신고하고 학생 확인서도 쓰고 보호자 확인서도 쓰고 전담 조사관도 만나고 그렇게 절차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전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땡땡 학교 생활부장인데요. 누구누구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어서요.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 우리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한 그 학생 측에서 우리 자녀를 역으로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피해 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방폭행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같이 서로 때렸을 때 그 정도나 경위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두 학생 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사안처럼 동시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A가 B한테 계속적으로 욕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 피해를 당한 B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해서 A를 때린 사안의 경우에는 B가 A를 신체 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 A도 B를 언어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사건의 경우 서로 신고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분위기였어요. 보호자들도 우리 자녀만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서로 분명히 괴롭힌 부분이 있으니까 화해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부터 흔히 말하는 맞학폭, 마폭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학폭 사건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마폭이 발생하는지 조금 아셨으니까 제가 이 마폭 대응법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마폭에 대한 대응은 내가 처음 피해 학생으로 신고를 한 상황에서 마폭을 받는 거니까 첫 번째 사건의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분들이 특히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학교에서 내 자녀가 마폭으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면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즉, 기존에 제출하신 학생 확인서랑 보호자 확인서를 수정해서 다시 쓰거나 추가해서 다시 쓰라는 말이 아니라 별도로 새롭게 쓰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때 우리가 피해자로 확인서를 쓸 때 이 내용을 다 썼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폭 당한 사건에서 확인서는 별도로 쓰셔야 하는 겁니다. 보호자 확인서 쓰는 방법은 제가 종전에 올린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둘째, 이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한 사건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꼭 상담을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A가 B를 때렸어요. 발로 복부를 2번에서 3번 정도 찼거든요. B가 A를 가해 학생으로 신고했겠죠. 문제는 A가 B를 마폭으로 신고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B가 지난주에 A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다녔던 겁니다. 자, 여기서 A가 잘못했네, B가 잘못했네 지금 그 판단을 하실 건 아니고 A가 B를 때린 건 폭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B가 A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는 건 성범죄입니다. 이걸 법으로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건 학폭에서는 성폭력으로 분류를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랑 상관없습니다. 폭행은 학교에서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반해서 이 성범죄는 학교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입장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근데
B 부모님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폭 사실만 알고 경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때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무방비인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마폭이 일어나면 내가 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학폭이 어려운 건 형사도 민사도 행정도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폭이 일어나면, 즉 내가 피해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가해 학생으로도 신고를 당하면 두 개의 사건을 모두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피해 학생일 때, 가해 학생일 때 각각 따로 변론과 변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폭인 경우 심의 한 번으로 다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심의를 피해자로 한 번, 가해자로 한 번 이렇게 총 2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초 사건에서 피해자인 학생은 내가 피해자니까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이건 보호자들도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으로 보호 조치는 잘 받을 수 있겠죠. 문제는 가해 학생으로서 가해 조치 처분도 남았다는 겁니다. 이걸 다들 간과하세요. 제 말은 딱 반반씩 준비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사례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처음에 맞은 B 학생 있죠? 이 폭행 피해 학생이요. 이 친구는 지금 폭행 피해 합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카메라 촬영, 즉 가해 행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건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때는 그 포커스가 가해 행위를 변호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피해 부분만 주장을 하시거나 내가 피해자로 가해 학생과 합의를 하는 데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잘못했다가는 우리 자녀가 소년보호 재판에서도 높은 처분까지 받는 거예요. 이거는 심의에서 받는 가해 학생 처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해 학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급한데 상대방 폭행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니만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마폭을 당한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 3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도 이 오늘 3가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변호사한테 상담을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허위로 마폭 신고한 거, 그런 좀 괘씸하고 씁쓸한 사건에 대해서 같이 좀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